우리는 식습관이나 수분 섭취,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하루 평균 6, 7번 정도의 소변을 배출합니다. 소변은 색깔이나 횟수, 형태에 따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신장내과 전문의 정세현 교수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거품료가 신장 건강과 직결될 수 있어 평소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변은 신장을 거쳐 저장되었다가 배출되는 것으로 신체 내 물이나 무기염류 등의 물질이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총 1에서 1.5리터의 소변을 배출하며 대부분 투명하거나 옅은 노란색 정도를 띠게 됩니다. 거품료는 말 그대로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것을 말하는데, 소변을 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남아있거나 변기물을 내린 뒤에도 거품이 남아있을 때 흔히 거품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나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거품료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거품료가 보이는 환자의 3분의 1에서 기준치 이상의 단백질이 배출되는 단백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거품료가 나타나면 반드시 단백뇨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150mg 이하의 단백질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를 넘어서면 비정상적인 상태로 단백뇨라고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서 신병증으로 이행된 경우 신장 질환인 사구체 신염, 혈액 종양 질환과도 연관된 다발성 골수종 등으로 인해 단백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거품료와 함께 최근 체중 증가나 부종이 있는 경우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이 길면 체내 단백질이 정상 수치보다 낮아져 발목이나 다리, 아침에 눈 주변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거품료가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되고 피로감이 동반되거나 고혈압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특히 당뇨나 고혈압 환자 중 거품료가 발생하고 잘 조절되던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소변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품료가 보여도 모두 질병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소변에 정상적으로 포함된 아미노산, 단즙산 등이 계면 활성제로 작용하는 경우 배뇨 속도가 빨라 변기와의 마찰이나 낙차에 따른 거품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을 했거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탈수로 인해 소변이 농축되어 발생할 수도 있고, 간혹 화장실 청소용 물질로 인한 거품을 거품료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거품이 지속되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아침 소변에 나오는 거품은 정상이지만 오후 소변에도 많은 거품을 보인다면 단백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나 뇨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검진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품료를 호소하는 환자는 단백뇨 확인을 위해 딥스틱 검사라고 하는 시험 지봉 검사를 하는데요. 소변 검사 시 딥스틱을 통해 발색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단백뇨가 확인되면 단백뇨 양을 확인하기 위해 요 단백 크레아틴인 비율 정량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에서 사구체 신염이 의심되면 신장 조직 검사 등을 시행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품료 자체는 질병은 아니지만 단백뇨가 원인이라면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염이나 저단백 식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혈압 조절을 해야 하는데 혈압약 중 콩팥의 부하를 줄이는 약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 환자는 반드시 기저질환의 조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발생하면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SGLT2 억제제를 처방하고 단백뇨를 일으키는 사구체 신염이 의심되면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또한 사구체 신염 종류에 따라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품료는 매일 화장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에 보이지 않던 소변 거품이 매번 보이거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48세 남자 환자로 4일 전부터 거품료와 함께 전신 부종으로 외래 내원하신 분으로 한 달 전 측정한 몸무게보다 6kg의 체중 증가 소견이 보였습니다. 외래 진료 시 환자는 고혈압 소견을 보였으며 경골압 함몰 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정상 사구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사구체는 이렇게 족쇄포의 돌기들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환자의 경우 이런 족쇄포 돌기들이 망가지고 돌기가 소실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족쇄포 돌기가 잘 유지가 되면 단백뇨가 잘 걸러서 안 나오게 되는 거고, 족쇄포가 소실이 되면 단백뇨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 지본 검사상 단백뇨를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시행한 요 단백 크레아틴 비율 정량 검사상 하루 3.5g 이상의 많은 단백뇨를 보이고, 혈액 검사상에서는 저알부민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하여 사구체 신염 또는 신증후군을 의심하여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미세 변화 신증 진단 이후 저염 시기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꾸준히 시행한 결과 요단백 크레아틴 비율 검사상 단백질 17g 배출해서 0.1g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거품료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나타내면 마냥 참기보다 빠르게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만성 콩팥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의 핵심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양쪽 신장에 총 2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사구체에 염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이나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해 혈뇨나 단백뇨가 관찰되는데 주요 동반 증상으로 부종, 고혈압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소변량 감소, 호흡곤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며 단백뇨로 진단되어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중에서 어릴 때부터 거품뇨가 있었고 병역 판정에서도 단백뇨를 보였지만 치료받지 않고 지내다 10여 년이 지난 후 콩팥 기능이 나빠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했을 때 꾸준히 치료받았다면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백뇨 발견과 동시에 자세하고 주기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먼저 과도하게 빠져나간 단백질보다 더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진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계속 빠지게 되고 콩팥 기능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콩팥을 물질을 걸러내는 채로 생각해보면 이미 망가진 채에 단백질이라는 크고 무거운 자갈을 계속 부어 더욱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환자들은 거품뇨나 단백뇨로 인해 신장 질환을 발견했을 때 일단 금연과 금주, 체중 관리는 기본이고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생활에서는 저염 및 저단백 시기가 중요합니다. 저염 시기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구이나 찜, 볶음 요리가 염분을 줄이고 소금보다는 겨자나 후추, 고추내기 등의 양념으로 조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거품뇨가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소변은 냄새나 거품이 거의 없지만 갑작스럽게 소변에 변화가 생겼다면 몸의 이상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